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이 항상 서운하게 생각했던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3년간 지켜온 은인이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명절 때마다 가정부처럼 부려지고 큰 며느리와 비교당하며 차별받던 한 여자. 그녀는 이혼을 결심하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들려준 충격적인 진실. 은정아, 사실은 내 시아버지가 우리 집을 3년간 도와주고 계셨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눈물이 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유튜버인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나 이혼하려고. 친정 엄마는 내 말을 듣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핸드폰 화면이 흐릿하게 번졌다.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가정부처럼 부려지면서도 참았다. 하지만 오늘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나 정말 못 살겠어요. 형님은 명절날 음식 다 차려놓으면 그때 나타나서 돈만 쥐어주면서 효자 며느리 행세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런 큰 며느리만 예뻐하시고 나는 뭐예요? 그냥 식모예요, 식모. 목소리가 떨렸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은정아. 엄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3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날도 그랬다. 추석 전날 새벽 5시 나는 아이 둘을 친정에 맡기고 시댁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남편은 회사 야근으로 먼저 내려갈 수 없었다. 버스 안은 추석을 앞둔 사람들로 가득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구나.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은정아, 왔어? 빨리 들어와. 해야 할 게 산더미야.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일 얘기부터였다. 나는 가방을 방에 던져놓고 앞치마를 둘렀다. 어머니, 뭐부터 할까요? 송편부터 빚어야지. 손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잡채도 해야 하고 전도 부쳐야 하고. 그렇게 시작된 일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송편을 빚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다. 쌀가루 반죽을 치대고 소를 넣고 모양을 잡고 찜기에 넣고 끝없이 반복되는 작업. 중간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내가 빚은 송편을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은정아, 이거 모양이 좀 들쭉날쭉한데 좀 더 예쁘게 빚어야지.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나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송편들을 다시 펴서 빚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잡채를 만들 때는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고 고기를 볶고 모든 재료를 한데 섞었다. 불 앞에서 계속 서 있으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땀이 주르륵 흘렀다. 은정아, 간 좀 봐봐. 시어머니가 잡채 간을 확인하셨다. 좀 싱거운데? 간장 좀 더 넣어. 네. 전을 부칠 때는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화상을 입었다.
작은 물집이 생겼지만 밴드 하나 붙이고 계속했다. 동그랑땡, 파전, 호박전, 생선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전들. 밤 11시가 넘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때 나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손가락은 파가 스며들어 따갑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눈을 감으니 눈물이 흘렀다. 내일도 이럴 거야. 모레도 글피도. 다음 날 추석 당일. 나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다. 제사상과는 또 다른 차례상.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고 나무를 예쁘게 담고 전을 접시에 정갈하게 올렸다. 그리고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형님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추석 잘 보내세요. 현관문이 열리자 형님이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슬랙스, 어제 미용실에서 손질한 듯한 깔끔한 웨이브 머리. 손톱은 젤네일로 반짝거렸다. 나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내 손톱은 파와 마늘이 스며들어 거무스름했고 머리는 대충 묶었고 옷은 어젯밤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형님이 두툼한 봉투를 시어머니께 건넸다.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그래, 그래. 고생했어. 형님이 겸손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챙겨드려야죠. 어머니, 저도 정말 직접 와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매장 운영하느라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요. 요즘 명절 시즌이라 직원들 관리해야 하고 재고 정리해야 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 그래. 우리 큰며느리가 제일 바쁘지. 돈 벌어오는 게 효도야, 효도. 나는 그 말을 듣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차례를 지내고 아침 식사를 할 때 나는 계속 부엌과 식탁을 오갔다. 밥을 더 퍼주고 국을 더 따라주고 빈 그릇을 치우고 반찬을 더 가져오고 형님은 식탁에 앉아 시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허리는 좀 괜찮으세요? 응, 그럭저럭 지내.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병원비 드릴 테니까 꼭 가보세요. 시아버지는 손을 내저으셨다. 괜찮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는 걸. 밤마다 파스를 붙이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얼굴을 찌푸리시는 걸 봤다. 하지만 병원에는 안 가셨다. 돈이 아까워서. 식사 후 설거지를 시작했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설거지를 했다. 그때 형님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동서, 내가 도와줄까? 순간 멈칫했다. 형님이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재빨리 말씀하셨다. 아니야, 큰며느리는 괜찮아. 피곤할 텐데 쉬어. 은정이가 할 거야. 형님은 잠깐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그 눈빛이 무슨 의미였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미안함? 아니면 그냥 무관심?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니 오후 3시였다. 형님은 이미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매장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래, 그래. 조심히 가.
아, 그리고 동서. 형님이 나를 불렀다. 음식 좀 챙겨줄 수 있어? 우리 매장 직원들 줄 건데. 네. 나는 내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을 정성껏 포장했다. 송편, 잡채, 전, 큰 봉투에 가득 담았다. 형님은 그걸 받아들고 가볍게 웃었다. 고마워, 동서. 우리 직원들이 되게 좋아할 거야.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며 또 봉투를 시어머니께 건넸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보태 쓰세요. 전기세, 가스비 내시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활짝 펴졌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복 받을 거야. 정말 형님의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나는 현관문에 기댄 채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남편이 도착했다. 은정아, 고생했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나를 안아줬다. 나는 남편 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오빠, 응? 우리도 시부모님께 용돈 좀 드릴 수 없을까?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은정아, 우리도 빠듯한 거 알잖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형님 내처럼은 못해. 알아, 알아. 근데 나만 맨날 부려먹고 형님은 돈만 주면 되는 게 좀 억울해.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안. 내가 더 잘 벌어야 하는데.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아니야, 오빤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내가 그냥 조금 힘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남편도 미안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었다. 그렇게 추석이 지나갔다. 한 달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정아, 이번 주말에 내려와. 김장해야 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또 김장이었다. 어머니, 저희 둘째가 요즘 감기 몸살이 심해서요. 병원도 다니고 있고, 감기쯤이야 하루 이틀이면 낫잖아. 내가 안 오면 누가 김장해? 큰 며느리는 진짜 바빠서 못 온대. 매장에 큰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 내가 와야지. 하지만 어머니, 은정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탁 하나 못 들어줘? 김장 한 번만 도와줘. 응? 결국 나는 아픈 둘째를 친정 엄마께 맡기고 시댁으로 내려갔다. 친정에 둘째를 맡기러 갔을 때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다. 은정아, 넌 괜찮겠어?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엄마. 김장만 하고 올게요. 시댁에서 널 너무 부리는 거 아니야? 큰 며느리는 뭐해? 형님은 바쁘대요. 사업하니까. 엄마는 한숨을 쉬셨다. 에휴, 우리 은정이가 고생이 많네. 엄마가 형편이 좀 나으면 내 시댁에라도 뭐 좀 해드릴 텐데. 미안하다. 엄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친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 혼자 식당 보조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셨다. 남동생은 백혈병 투병 중이었고 여동생은 고등학생이었다. 병원비, 생활비, 학비. 엄마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았다. 그래서 나는 친정에 손을 벌릴 수 없었다. 시댁에 도착하니 마당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은정아, 왔어? 어서 와. 배추 절여야 해. 김장은 고된 작업이었다. 배추를 하나하나 다듬고 소금물에 절이고 씻고
물기를 빼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이 끝없이 반복됐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리고 양념을 만드는 작업.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무채, 모든 재료를 버무렸다. 손이 고춧가루에 얼얼하게 매웠다. 고무장갑을 껴도 소용없었다. 양념이 스며들어 손가락이 화끈거렸다. 은정아, 좀 더 세게 버무려. 양념이 골고루 배어야지.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며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온 힘을 다해 버무리고 있었지만 더 힘을 줬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다. 점심때가 되자 시어머니가 라면을 끓여주셨다. 은정아, 얼른 먹고 다시 하자. 오늘 안에 끝내야 해. 나는 라면을 후루룩 먹고 다시 김장에 매달렸다. 오후 5시쯤 나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았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고 손은 감각이 없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형님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형님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깔끔한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손에는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김장하신다고 해서 고기 좀 사왔어요. 저녁 드세요.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고맙다, 고마워. 형님이 마당을 둘러보더니 감탄했다. 와, 벌써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대단하시다. 시어머니가 웃으셨다. 은정이가 아침부터 열심히 했어. 동서, 고생 많았어요. 형님이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힘도 없었다. 어머니, 제가 김치 담그는 건 정말 서툴러서요. 대신 이거 드려요. 형님이 봉투를 건넸다. 또 돈이었다. 김장비 보태 쓰시고 고기도 더 사드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그래. 우리 큰며느리가 제일 효자야. 정말. 나는 그 순간 무너졌다. 배추를 버무리다 말고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울었다.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다.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며 울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다. 김치 국물이 튄 앞치마,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은 손, 붉게 충혈된 눈. 나는 뭐지? 정말 뭐지? 그냥 가정부. 한참을 울고 나서야 화장실에서 나왔다. 얼굴을 씻고 다시 김장을 이어갔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큰며느리, 요즘 장사는 잘 돼? 네, 어머니. 다행히 매출이 좋아요. 이번 달은 작년보다 30% 정도 올랐어요. 역시 우리 큰며느리야. 장사 수완이 좋아. 나는 혼자 마당에서 배추를 버무렸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다. 그냥 그대로 일했다. 해가 질 무렵 김장이 끝났다. 은정아, 수고했어. 이제 저녁 먹자. 형님이 사온 고기로 저녁을 먹었다. 나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다. 저녁 식사 후 형님이 일어섰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매장 열어야 해서요. 그래, 조심히 가. 아, 동서, 김치 좀 챙겨줄 수 있어? 우리 집 직원들 줄 거야. 나는 대답도 하기 싫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김치를 포장했다. 내가 온종일 허리 굽혀가며 담근 김치. 형님은 그걸 받아들고 가볍게 웃었다. 고마워, 동서.
맛있게 잘 먹을게.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당에 주저앉았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시댁 골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이혼. 그 단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떠올랐다. 결혼 5년 차. 시댁에서 보낸 명절과 제사, 김장이 몇 번이었던가. 손가락으로 세어봤다. 10번도 넘었다. 그 모든 순간에 나는 가정부였다. 형님은 돈만 주면 됐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몸으로 때웠다. 그리고 은정아로 불렸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나 더는 못하겠어. 뭐가? 시댁일. 더는 못해. 나도 사람이야. 형님네는 돈만 주면 효자고 나는 몸으로 때우면 당연한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작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오빠 잘못이 아니야. 근데 나 진짜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몸도 마음도.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은정아, 조금만 참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형님네처럼. 오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돈이 없어도 나를 사람 대접해주면 되는데. 시댁에선 나를 그냥 일손으로만 보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아이들은 엄마가 왜 자꾸 우는지 물었다. 엄마 아파? 둘째가 내 볼을 만지며 물었다. 아니야, 엄마 안 아파. 하지만 아팠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이혼해야 해. 이런 집안에서 평생 고생만 하며 살 순 없어. 나는 핸드폰을 들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나 이혼하려고.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나는 그동안의 일들을 쏟아냈다. 추석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것. 형님은 오전 11시에 와서 돈만 쥐어주고 간 것. 김장할 때 혼자 배추를 버무리며 울었던 것. 설날, 제사, 그 모든 날들에 나는 가정부였다는 것. 엄마, 나 정말 못 살겠어요.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아. 매일 밤 우는데. 남편도 어쩔 수 없대. 시댁에선 큰 며느리만 예뻐하고. 나는 목이 메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도 울고 계셨다. 은정아, 엄마, 은정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 잘못 없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형편이 좋았으면 내 시댁이라도 뭐 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너도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았을 텐데. 엄마, 그게 아니라. 은정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시아버지한테 혹시 뭐 들은 거 없니? 순간 멈칫했다. 시아버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엄마는 한참을 머뭇거리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은정아, 엄마가 사실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뭔데요?
엄마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너희 시아버지가 우리 집을 도와주고 계셨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네, 뭐라고요? 3년 전부터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 머리가 하얘졌다. 이게 무슨 소리지? 엄마, 그게 무슨, 동생 병원비도, 막내 학원비도, 시아버지가 다 대주셨어. 매달 돈을 보내주셨어.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응. 엄마도 처음엔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 너희도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받냐고. 근데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뭐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친정 걱정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아냐고. 자기가 큰 며느리한테 받은 돈 중에 조금씩 떼서 보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큰 며느리가 주는 돈을 우리 친정에. 그래. 시아버지가 그러셨어. 큰 며느리 돈이 아깝지 않다고. 우리 작은 며느리 친정이 더 어려우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엄마. 그리고 시아버지가 꼭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너희가 눈치채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리고 큰 며느리가 알면 기분 나빠할까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미안해, 은정아. 엄마도 말하고 싶었어. 근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신신당부하셔서. 그리고 엄마는 내가 시댁에서 행복한 줄 알았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득 지난번 김장하러 갔을 때 본 그 수첩이 생각났다. 시댁 골방 서랍에 있던 낡은 수첩. 그때 무심코 펼쳤다가 이상한 메모를 봤었다. 11월 처가댁 병원비 30만 원. 12월 처가댁 생활비 50만 원.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형님네 시댁 얘기려니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우리 친정 얘기였다. 나는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었다. 어디가? 남편이 놀라서 물었다. 시댁, 확인해봐야 할 게 있어. 갑자기, 무슨 일인데?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당장 가봐야 해. 나는 차에 올라타 시댁으로 향했다. 2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마다 답답했다. 더 빨리 가야 했다. 시댁에 도착하니 저녁 7시였다. 현관문을 두드렸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은정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골방으로 달려갔다. 은정아, 어디가? 서랍을 열었다. 그 수첩이 그대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수첩을 집어들고 펼쳤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큰 며느리 명절 용돈 100만 원. 처가댁 생활비 50만 원. 병원비 30만 원. 학원비 20만 원 배분. 큰 며느리 제사 용돈 80만 원. 처가댁 생활비 40만 원. 동생 약값 30만 원. 막내 교복비 10만 원. 큰 며느리 김장비 50만 원. 처가댁 겨울 난방비 30만 원. 생활비 20만 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다. 3년치 기록이었다. 한 달도 빠짐없이.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 시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큰 며느리 돈이 아깝지 않다.
우리 작은 며느리가 친정 걱정에 마음 아파하는 걸 보면 내 마음도 아프다. 작은 며느리는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안다. 명절 때마다 친정에 뭐라도 보내고 싶어 하는 거. 근데 형편이 안 되니까 참는 거. 얼굴에 다 써 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챙겨주기로 했다. 큰 며느리는 돈으로 효도하고 작은 며느리는 몸으로 효도한다. 둘 다 고마운 며느리들이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 친정이 더 어려우니 큰 며느리 돈을 작은 며느리 친정에 쓰는 게 맞다. 이게 형평성이다. 이게 공평한 거다. 작은 며느리가 알면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그러니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큰 며느리도 모르게 해야 한다. 큰 며느리가 알면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큰 며느리 앞에서 더 큰 며느리를 예뻐하는 척 해야 한다. 작은 며느리를 부리는 척 해야 한다. 그래야 큰 며느리가 계속 돈을 주고 나는 그 돈으로 작은 며느리 친정을 도울 수 있다. 미안하다, 우리 작은 며느리. 내가 서러워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내 진심을 안다. 내 희생을 안다. 언젠가 내가 이 수첩을 볼 날이 오겠지. 그때 이해해 주길 바란다. 수첩을 꼭 안고 울었다. 몸이 떨렸다. 온몸이 흔들렸다. 3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억울함이,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이제는 미안함이 더 컸다. 감사함이 더 컸다. 시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은정아.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수첩을 들고 일어섰다.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버님. 미안하다, 은정아. 시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알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큰 며느리가 알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를 계속 부려먹으신 거예요? 형님네는 돈만 주면 되고 저는 몸으로 때워야 하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다. 은정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소파에 앉으셨다. 사실 엄마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내 친정 돕는 거. 어머니도요? 응.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정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거 너도 알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댁은 정말 형편이 어려웠다. 시아버지는 공장을 다니시다 허리를 다쳐서 몇 년 전에 퇴직하셨다.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를 하시려 했지만 실패하셨고 지금은 일용직으로 간간히 일하셨다.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하셨다.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50만 원이 나갔다. 생활비, 병원비, 공과금. 빠듯했다. 큰 며느리가 매번 용돈 주고 명절마다 돈 보태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큰 며느리 돈 없으면 우리 못 살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래서 큰 며느리 비위를 맞춰야 했어. 큰 며느리가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큰 며느리가 돈을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저만 부려먹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도 양심에 찔렸어. 매번 너한테 이것저것 시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그런데 왜?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큰 며느리한테 받은 돈으로 내 친정 챙기고 있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고생하는 게 헛되지 않다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은정아, 아버지가 생각했어. 큰 며느리는 돈을 많이 주지만 진심은 없어. 명절날 와서 돈만 쥐어주고 가잖아. 제사 음식도 안 만들고 김장도 안 하고. 근데 너는 달라. 너는 돈은 없지만 진심이 있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만들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허리 아픈데도 김장하고. 그게 다 진심이잖아. 시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야. 큰 며느리 돈이 100만 원이라면 너의 정성은 1000만 원이야. 아버님.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했어. 큰 며느리 돈을 내 친정에 쓰자고. 내가 우리한테 준 정성만큼 아버지가 내 친정을 챙겨주자고. 그게 공평한 거라고.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시아버지는 나를 무시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셨던 거였다. 형님네 돈을 내 친정에 쓰시려고 큰 며느리 비위를 맞추신 거였다. 하지만 은정아,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엄마가 너무 못났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를 부려먹기만 하고. 어머니, 내가 얼마나 서러웠을지. 큰 며느리는 돈만 주면 칭찬받고 너는 몸으로 일해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시어머니가 울먹이셨다. 엄마가 큰 며느리 눈치 보느라 널 더 부렸어. 큰 며느리 앞에서 은정아, 이거 해라. 은정아, 저거 해라 하면서 큰 며느리한테 보여주려고. 그래야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나를 더 아끼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돈을 주니까. 시아버지가 말씀을 이었다. 그럼 아버지가 그 돈으로 내 친정을 도울 수 있으니까.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뭐, 이혼? 네.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더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큰 며느리만 사랑받고 저는 가정부 같아서. 시어머니가 나를 꼭 안아주셨다. 은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못났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나. 세 사람이 골방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다. 3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풀렸다. 서러움도, 억울함도, 외로움도 모두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사랑이었다. 서툴고 표현이 부족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결국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한참 후 시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은정아, 이제 내가 친정 직접 챙겨도 돼. 우리가 큰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아버님, 괜찮으세요? 큰언니가 기분 나빠하면. 괜찮아.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어. 큰 며느리 눈치 보느라 작은 며느리 마음 다치게 한 건 잘못이야. 이제는 똑바로 말할 거야. 아버님, 그리고 은정아. 시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셨다. 내가 이 집에서 가정부가 아니야. 너는 우리 딸이야. 진짜 딸. 그 말에 또 눈물이 쏟아졌다. 며칠 후 온 가족이 모였다. 남편, 형님네 부부, 그리고
시부모님과 나.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오늘 가족회의를 한 건 할 말이 있어서야. 큰 며느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큰 며느리,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가 준 돈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았어.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근데 시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 아버지가 그 돈 중 일부를 작은 며느리 친정에 보냈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형님이 눈을 깜빡였다. 작은 며느리 친정이 너무 어려워서 동생은 병원비가 필요하고 여동생은 학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님, 형님이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 이번엔 내가 놀랄 차례였다. 형님이 나를 보며 부끄러운 듯 웃었다. 동서 친정 형편이 어렵다는 거요. 저도 며느리인데 그 마음 모르겠어요? 형님, 동서는 명절 때마다 친정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전화할 때도 음식 포장할 때도 친정에 뭐라도 보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 다 보였어요. 형님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전 당연히 아버님이 제 돈을 동서 친정에 쓰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돈으로 효도하는데 동서는 몸으로 효도하잖아요. 그럼 제 돈이 동서 친정에 가는 게 맞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형님이 계속 말했다. 미안해요, 동서. 제가 너무 건방지게 굴었죠? 사실 저도 양심에 찔렸어요. 명절날 음식 하나 안 하고 돈만 쥐어주면서 효자 며느리 행세하는 게 형님, 저도 처음엔 명절에 내려와서 도우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요리를 못하거든요. 한번 전을 부치다가 기름에 데이기도 하고 김치 담그다가 양념을 잘못 넣어서 다 망치기도 하고 형님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내가 돈을 벌어서 드리는 게 낫겠다고. 제 장기는 요리가 아니라 장사니까. 그렇게 매장을 열심히 했고 번 돈을 시댁에 드렸어요. 형님, 저는 형님이 일부러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진짜 요리를 못해서 그리고 매장 일도 바빴고요. 근데 그게 동서한테는 제가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형님이 내 손을 잡았다. 동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가 못하는 걸 다 해줘서 덕분에 시부모님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어요. 나는 울먹였다. 형님, 저도 미안해요. 형님을 오해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형님이 시부모님을 보며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요리는 못해도 설거지는 할 수 있잖아요. 명절날 일찍 와서 동서 도울게요. 그리고 동서 친정. 제가 직접 챙길게요. 아버님 몰래 숨어서 말고 당당하게. 동서 친정도 제 친정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날 우리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형님은 돈으로, 나는 정성으로 효도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두 며느리 모두를 사랑하셨다. 다만 표현 방식이 서툴렀을 뿐. 그 후로 명절이 달라졌다. 형님은 전날부터 내려와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요리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야채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상을 차리는 일은 열심히 도왔다. 동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네, 형님. 잘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이제 나를 우리 착한 며느리라고 부르셨다. 형님 앞에서도 우리 며느리들 덕분에 행복하네. 둘 다 고마워.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그 낡은 수첩은 지금도 내 서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다. 가끔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본다. 큰 며느리 돈이 아깝지 않다. 우리 작은 며느리 친정이 더 어려우니 그 한 줄이 이혼까지 생각했던 나를 붙잡았다.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전화하셨다. 은정아, 동생 병원비 걱정하지 마. 시아버지가 또 보내주셨어. 그리고 말이야.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다. 큰 며느리도 돈을 보내주셨어. 동생 약값이랑 막내 학원비까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다. 나는 눈물이 났다. 엄마, 저 정말 좋은 시댁 만났어요. 그래, 우리 은정이. 내가 복이 많아.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 창문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가족이란 게 그런 거였다. 완벽하지 않고 서툴고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주지만 결국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진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나는 시댁에 내려가 음식을 만든다. 하지만 이제는 억울하지 않다. 서럽지 않다. 형님도 옆에서 함께 준비하고 시어머니는 우리 둘을 똑같이 아껴주시고 시아버지는 우리를 보며 흐뭇해 하신다. 그리고 나는 안다. 내가 만든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이 시부모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사랑이 다시 내 친정으로, 내 아이들에게로, 우리 가족 모두에게로 흐른다는 것을. 사랑은 돌고 도는 것이다. 내가 준 정성이 시부모님 마음을 움직였고, 시부모님의 배려가 내 친정을 도왔고, 형님의 마음까지 움직여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툴고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상처도 줍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오해가 풀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시댁이나 친정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